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김경식 씨, 네. 혹시 산 좋아하세요? 아유, 별명이 김산. 김산이에요? 김산. 또 언제부터 별명이 김산이에요? 산을 너무 좋아해서 네. 산만 타고 돌아다니는 산. 하다못해 부산, 마산, 뭐 다 동산, 뭐 다 산 좋아요. 그런 산이었어요? 청계산.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취미 활동 중 1위가 바로 이 등산이라고 등산이죠. 해요. 네, 그런데 네네. 이 등산이 무려 10년 동안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에 저기 청계산이나 어디 주변에 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네. 인파가 말도 못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산을 오르는 건 괜찮아. 네. 오히려 오를 때는 괜찮은데 내릴 때 내려막 내려갈 때는 네. 무릎이 많이 아파요. 이게 충격이 가야 돼가지고 이게 맞는 게 사실 우리가 내려갈 때는 내려가니까 쉽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오히려 더 어려워요. 네. 그리고 무릎 건강을 생각하신다면요. 등산 시간보다 하산 시간을 2배 이상 잡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게 어려운 게 이제 내려가서 막걸리 먹으려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든. 그럼 네. 큰일 납니다. 네. 자, 주말을 맞아서 등산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코스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풍요로운 가을산처럼 알차고 풍성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발빠른 리포터죠. 네. 또 산에서도 이분은 뛰어다닐 것 같아. 별명이 산녀일 것 같아 이제는. 김진아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별명이 산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이게 무릎이 조금 안 좋아서 아하. 굴러다닐 수는 있는데 아하. 뛰는 건 조금 버겁네요. 우리가 그럴 나이입니다. 시조새.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그럴 나이. 이따 점심 때 도가니탕 쫙 아, 좋다. 무릎에 도가니탕 아주 좋아요. 꼭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그 어떤 또 좋은 정보를 갖고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니, 두 분 지금 우리가 도가니탕 얘기는 한가하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왜요? 왜요? 재테크 혹시 다들 하고 계신가요? 네. 미안합니다. 곤란해하시네요. 해야 됩니다. 곤란해하시네요. 해야 돼요, 진짜. 네. 아이고. 아니, 요즘 정말 뜨고 있는 핫한 재테크,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저 알아요. 저 들어봤어요. 아시겠어요? 네네. 네. 진짜로요. 모르는 게 없어. 진짜. 아니, 이게 창업자나 중소기업인들이 네. 인터넷을 통해서 뭐 투자, 후원 이런 목적으로 개인들에게 자금을 받는 그런 거 맞지 않나요? 그런 거죠. 제가 멘트를 할 게 없네요. 제가 김정현 맞죠. 아나운서 네. 완벽하게 해주셔서 맞아요. 내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네네네. 이 클라우드 펀딩이 사실 인터넷으로만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자, 그렇다 보니까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이 클라우드 펀딩 시장이 무려 60배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오, 대단하네요. 60배입니다. 6배 아니고. 근데 문제는 네. 투자자는 어떤 투자처를 믿고 선택을 해야 될지 또 그게 의문이고 또 창업자나 기업에서는 또 어떤 루트로 어떤 방법으로 투자자를 또 모아야 할지 이게 고민이 또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아, 맞습니다. 이왕이면 투자로 정말 양쪽 모두 다 윈윈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연결해주는 크라우드 펀딩 중개 시스템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틈새 재테크에 관심 있었던 분들은요,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한 분은 피고인 조현우에게 15년형을 선고하겠습니다. 실화를 모티브로 올해 초에 개봉한 영화 재심. 박남철이고 블록버스터급 전쟁 영화를 선보인 인천 상륙작전.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의 투자금으로 개봉이 성사되었다는 점입니다. 저금리 시대 은행이자로 노후 대책을 세우는 것도 옛말. 그렇다고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고민되기 마련인데요. 그럼 재테크계에 떠오르는 샛별, 크라우드 펀딩은 어떨까요? 유망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해 안정적인 고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러나 투자처에 대한 허술한 분석으로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투자에 대한 매력이 없겠죠. 누구나 아이디어는 있지만 아무나 현실로 만들 수 없는 크라우드 펀딩 성공의 원칙. 투자자와 기업 모두 웃을 수 있는 보도의 전략을 공개합니다.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여러 사람에게 자금을 모은다는 뜻의 크라우드 펀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소셜 펀딩이라고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영화, 게임, 의류 등 평소 자신이 관심 있던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고요. 작은 문제로 난항을 겪던 아이디어는 투자를 받아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개인뿐 아니라 사회, 경제 성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죠. 네, 10사람이 한 술씩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가 된다라는 한자 성어, 바로 십시일반인데요. 네, 오늘은 개개인의 자금을 조금씩 모으면 투자자와 기업이 함께 쑥쑥 성장할 수 있는 신개념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네, 잠자던 아이템 속에서 특별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저를 반겨준 건 다양한 캐릭터들이었는데요. 이곳은 아동용 캐릭터 100여 개의 판권 보유와 함께 전국 150여 개의 가맹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교육 프로그램 및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교육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특히 캐릭터 사업의 경우 유치원, 키즈 카페를 비롯해 자사몰과 온라인몰 등 다양한 곳에 공급하면서 사람들과 더욱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 반짝반짝 빛나는 캐릭터 구두가 정말 탐나더라고요. 이곳 업체는 이처럼 다양한 사업으로 매년 20-30%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엔 6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투자자들의 관심과 성장에 힘입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제주의 VR 테마파크에서는 실제 트랙 위에서의 카트 레이싱과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클라우드 펀딩을 소개하다가 왜 갑자기 이곳 업체를 찾아왔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당연히 클라우드 펀딩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올해부터 금융당국이 일정 규모 이상의 클라우드 펀딩 성공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넥스 특례 상장 허용제를 실시하면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코넥스 특례 상장 기준을 통과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먼저 공모 금액으로 3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요. 소액 투자자 50명이 1인당 50만 원 이상의 투자를, 또 전문 투자자 2명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씩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모 시 주식 종류는 보통주로 참여해야 하죠. 이곳 업체는 약 3개월 만에 펀딩 목표 금액 5억 원 중 80% 이상을 충족하면서 크라우드 펀딩 특례 상장 기준을 통과한 첫 사례라는 명예를 얻은 것입니다. 네, 이처럼 톡톡 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또 비상장 기업에 미리 투자해서 고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소규모 투자처가 바로 크라우드 펀딩인데요. 대표님 만나서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크라우드 펀딩 중개 시스템의 어떤 점들이 이 회사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필요할 때 공모로 투자 자금을 받아서 좋고요. 두 번째는 코넥스 특례 상장을 할 수 있어서 상장하는 도움을 받을 수 좋고, 그리고 무료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들이 다양한데 해외 투자 기관 투자 유치와 해외 수출 판로를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마케팅과 홍보도 무료로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상장 시 상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주셔서 저희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기업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 업무는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죠. 이 업체에서는 회계 전문가의 관리 아래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라 하면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바탕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에 가장 큰 단점은 과거의 숫자는 반영하지만 미래의 상황에 대한 성장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의 변화에 대한 능력, 그리고 이제 포괄적인 이제 조정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엔 첫 번째로 코넥스 특례 상장을 이룰 수 있도록 탄탄한 다리 역할을 한 크라우드 펀딩 중개회사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 방식이나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사모 방식으로 주식을 중개하기도 하고요. 비상장 기업의 코넥스 상장 또는 스펙 발기인으로 직접 투자하여 코스닥 상장까지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업들이 본 중개사에 크라우드 펀딩을 신청한다고 해도 다 성사가 되는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어떤 선별 기준이 필요할까요? 상장 가능 업체 선별 4대 전략은 첫 번째로 원천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벤처 인증 업체나 이노비즈 인증 업체여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매출액 30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코넥스 상장 요건이 80% 이상이 돼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상장 기준 체크리스트가 50%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상장 가능 업체 선별 4대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 첫 번째 크라우드 펀딩 신청 업체가 바로 앞서 만나봤던 교육 엔터테인먼트 회사였는데요. 정부의 투자금과 한 해 매출액, 과거 3년간의 흑자 기록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코넥스 상장 요건이 80% 이상 가능하다고 판단, 예상이 적중했던 겁니다. 크라우드 펀딩 시작 이후 전문 투자자 2곳에서 각각 1,000만 원 이상과 또 소액 투자자 50명 이상에게서 투자를 받으면서 코넥스 특례 상장에 성공하게 되었죠. 네, 지금까지 살펴보셨듯이 크라우드 펀딩의 여러 가지 매력들이 있지만요. 사실 투자라는 점에 있어서 손실의 위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자, 그래서 투자처의 꼼꼼한 분석은 기본이고요. 또 다양한 문제점들이 없는지 잘 분석을 한 후에 신청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심하게 클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투자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펀딩 신청 업체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파산을 할 경우 이를 보호할 장치도 마련되어야 하죠. 3억 원 이상의 펀딩을 신청하는 회사는 펀딩 개시 전에 전문 평가단의 서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변호사는 회사 대표의 범죄 경력, 특히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회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투자자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검증 절차입니다. 또 다른 전문 평가단, 세무사도 빠질 수가 없겠죠.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재무제표 등의 세무 자료를 토대로 재차 검토하는 역할을 하죠. 재무제표의 건전성은 그 회사의 중요한 투자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검증된 자료가 적절한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무제표가 적정한지 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재무제표를 통하여 세무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문 평가단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안심하고 투자해도 되겠다는 믿음이 생겼는데요. 자, 그럼 이번엔 투자 중개사에서 제공하는 성장 지원 전략도 살펴볼까요? 1단계 크라우드 펀딩으로 초기 자본을 지원하고요. 2단계 엔젤 투자조합 및 국내 기관의 추가 투자를, 3단계 해외 투자자 유치와 수출 판로를, 4단계 코넥스 상장, 코스닥 상장을 위해 법무법인, 회계법인, 증권사 등 상장을 지원하는 원스톱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펀딩으로 특례 상장이 되었거나 더 발전했을 때 이 투자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크라우드 펀딩인 투자중개는 한국거래소에서 공모나 사모 기준일 때 한 주당 시작 초기 주가 가격 결정 방법은 코넥스 상장 시 공모가의 90% 또는 200% 미만의 주식 가격으로 결정이 되고요. 공모가가 주당 순자산 가치로 인정이 됐을 때 90%에서 400% 미만의 주식 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더 발전돼 코스닥 상장 시 코넥스 상장 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투자자의 혜택은 안정적으로 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교적 쉽고 소액으로도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거친 안전한 투자처에서 재테크 시작해보세요. 네,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회사나 개인 사업자들은 믿을 수 있는 곳에서 투자를 받고 네. 투자자들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투자 방식인 거예요. 그죠? 딩동댕! 이렇게. 야, 여기서 하나 제가 해야겠네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일타쌍피.
아니 이렇게 되면 정말 네네. 침체된 내수 시장도 다시 한번 활기가 불어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투자나 주식을 솔직히 잘 몰라요. 아무리 소액 투자라고 해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다가 이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조건이 좀 까다롭잖아요. 그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 투자 중개 가장 큰 핵심 역할이고요. 저도 보니까요. 이 정도면은 진짜 해도 되겠다라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괜히 귀가 솔깃해지는데. 그쵸? 네. 아니, 투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네. 투자를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그래서 이 둘의 든든한 중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네. 권대욱 사장과 더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은 최초로 이거 어떻게 생기게 됐나요? 예. 크라우드 펀딩 시발점은 네네. 증권형 그 크라우드 펀딩 그 법제화로 네. 2013년 6월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2013년 넘어서 이제 2015년, 네. 그렇죠. 네. 2015년 7월 6일 그때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7월 24일 같은 해 공표했죠. 그때 공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 1월 25일 날 이제 크라우드 법령이 이제 시행이 돼서 크라우딩을 실질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고요. 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2월 20일 날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 업체로 등록된 업체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렇다면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받은 14개 업체 중에서 우리 사장님이 그 지향하고 계시는 투자의 그 특징과 그 뭐 장점이 있다면요? 예. 저희 회사에서는 투자 중개에서부터 상장 지원까지 해주는 그 원스톱 상장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회사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투자 중개에 대한 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 지원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해외 수출판로 지원과 해외 투자자 유치, 국내 마케팅 홍보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그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면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넥스나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이제 업체들을 일단은 법무법인, 회계법인, 증권사 등이 같이 그 협업해서 해주는 이제 상장 플랫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원스톱 그 상장 플랫폼이라는 거를 현재 저희 회사만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원스톱 시스템이네요. 예, 맞습니다. 원스톱 네. 시스템. 아니 화면에서 잠깐 봤는데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타난 것 같아요. 네. 크라우드 펀딩 4대 기준 그리고 이 중개소에서 펀딩 신제 업체를 고르는 4대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회사는 4대4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크라우드 펀딩 4대 기준이 일단은 그 투자의 안정성, 정보의 투명성, 수익성 위주의 업체 발굴, 코넥스, 코스닥 상장형 위주의 펀딩 신청 업체 선정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투자의 이제 안정성은 투자자 청약금이 네. 저희가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증권금융에서 그 보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금을 갖고 있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투자자한테 직접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 중개만을 하기 때문에 투자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정보의 투명성은 저희 회사는 3억 이상만 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 재무의 건전성과 재무제표를 공인회계사가 법적으로 검증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거를 이제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변호사가 그 범죄 경력 이력이라든가 그 회사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신원 확인을 정확히 해서 공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투자처를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막중한 임무가 있잖아요. 그 팁을 주시는 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 비상장 회사의 투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므로 금융위원회에 승인된 투자중개 회사의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피는 게 맞고요. 네. 그 금융위원회 그 승인된 업체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크라우드넷이라고 있습니다. 네. 크라우드넷. 예, 그 크라우드넷에 가서 중개업체를 확인해 보시면 이게 진짜 하고 있는 중개업체를 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이노비즈 인증이 있는 업체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벤처 인증이 있는 업체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예, 과세 표준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평균 30%에서 40% 정도를 실질적인
그 소득세하고 지방세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 투자 수익률을 원하신다면 그렇죠. 예, 상장 가능한 업체를 위주로 일단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더해서 일단은 그 벤처 인증까지 있으면 소득 공제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좀 이렇게 대표님 말씀이 네. 귀에 딱딱 들어오고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뭐 역시 그 올인보다는 분산 투자가 현명한 선택이겠죠. 그죠? 네. 자, 투자자와 업체 사이에서 신뢰와 미래성을 보장해주는 크라우드 펀딩 중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어떤 점들을 더 보완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 회사의 이제 근본적인 그 비전은 네. 투자자와 그다음에 펀딩 신청 회사와 그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투자 중개 회사 더 나아가서는 대한국민 예, 국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의 최종 미래지향적인 방향입니다. 나 박수. 뭐 원대하고 네. 신뢰감이 팍팍 들어갑니다. 아니 어느 한쪽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저기서 다 필요한 손길을 주시니 정말 오늘 도움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권대욱 사장님 그리고 김진남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ow are you doing today? I'm Joseph. 오늘은 여행에서 필요한 한마디 가르쳐 드릴게요. 양손 가득 짐이 많을 때 맡길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Where can I leave my bags? 내 짐을 어디에 맡길 수 있나요? 라는 뜻의 Where can I leave my bags? Where can I leave my bags? Where can I leave my bags? 가방이 아니라 다른 물건을 맡길 때라면 bags 대신에 suitcase 아니면 luggage를 사용하면 됩니다. Where can I leave은 다른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맡기다 말고 어디에 두다로 쓸 땐 Where can I leave my towel? 내 수건을 어디에 두나요? 라고 쓸 수도 있고요. Where can I leave the files? 파일을 어디에 두면 되죠? 처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세요. 오늘 배운 Where can I leave my bags?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영어 한 분 문장 꼭 한 번 사용해 보세요. See you next time. 네, 현대는 바야흐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자산까지 관리해 준다고 하는데 혹시 로보 어드바이저 들어보셨나요? 로보 어드바이저요? 네. 로보바이저? 글쎄 그 자산을까지 관리해주는 로봇이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데요. 네네. 사실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처럼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빅데이터를 조합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하지만 이와 달리 얼마만큼의 손실을 안을 수 있는지까지도 알려주는 그러한 로보바이저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그 요즘 4차 산업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어디까지 자동화가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긴장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로봇이 정확하긴 해도 우리랑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말할 수 있는 인간과 인간과의 또 협력 관계가 더 발전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는 방법으로 안전한 투자 환경이 마련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매거진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